실전 매매 최고 수의 길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화요일장 양대 시장은 강보합권의 혼조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양대 지수 소폭 0.1%대 상승 기록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약보합, SK하이닉스 반등 나오고 제약주가 강합니다. 2차 전지는 혼조 세고요. 오늘장 특징 짚어주시죠. 그러니까요. 일단 오늘 시장, 오늘하고 내일하고 시장 얘기는 좀 큰 거 좀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 좀 해드려 볼게요. 일단 해외 시장 강세 나왔죠, 여러분. 해외 시장 강세, 국내장 상대적 약세다라고 얘기했어요. 상대적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우리나라가 그냥 약한 건 아니에요. 결국은 나스닥이 반등이 나왔고요. 어제 여러분들한테 아침에 그냥 뭐 얘기 좀 많이 했습니다. 이 그림이 어제 당시에는 그렇게 보였지만 우리는 또 안 보이는 기술적 분석 뭐 이렇게 얘기 좀 했는데 장대 양봉으로 받아는 줬죠. 이런 그림이면은 이 그림은 다시 하루아침에 좋아진 거예요. 전 세계 증시를 이끌어가는 나스닥이 원래 이 땅으로 하려다가 좀 방송 용어가 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장이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오니까 우리나라는 또 상대적으로 약해요. 이유는 어제 미국이 급락했을 때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크게 빠져서 시작해가지고 종가로 가면서 340, 이왕이면 340까지 원래 339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342부근까지 올려버린 거죠. 그거 감안하면 지금 우리나라도 지수가 한 2.5p 이상, 그죠? 거의 3p 가까이 올라갔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게 나스닥은 이런데 이게 지난 5월달, 4월달, 5월달 쪽에도 참 얘기 많이 했었을 거예요, 여러분. 나스닥은 저런데 나스닥은 기술적으로 좀 거시기 해요. 근데 다우는 달라요, 여러분. 이 다우는 오히려 기술적으로 나스닥보다는 추세도 위에 있고 세거든요. 대신 여기가 이게 요런 거 여러분 여기에 요 고점들이 여기서 요렇게 된 것만 우리가 보면 여기 그 그레이트 마진과 뿔처럼 생긴 거하고 비슷한 요게 지금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시장 얘기를 할 때 좀 거시기하게 얘기하는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가 없었으면 다우는 완벽한 우상향이거든요. 그럼 다우가 움직임이 양호하다는 얘기는 이건 100% 경기 침체 없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그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주식시장에서 등장을 할 때는 어쨌든 좌우당간 변동성은 계속 크다라는 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냐면 이게 한쪽으로 확 쏠리게 해갖고 사람들 심리를 한쪽으로 몰아가 버리면은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여기가 저평가 영역이고 여기가 저점이 맞다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내가 우겨도 그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표 나오는 것들은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대적 약세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는 어제 이미 333에서 종합이 어제 333에서 오늘 아침 기준에는 342.75면 343으로 놓으면 어제 저점 대비 10p 가까이가 또 반등이 나온 거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세게 치고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못 가요 라고 얘기하면 약한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세게 치고 가기가 힘든 거예요 라는 얘기는 치고는 가고 싶은데 세게 못 간다는 표현인 거죠. 이종복은 이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나스닥은 특별한 게 없어요. 물론 이제 대선 토론 갖고 또 기사 몰이해요. 근데 남의 나라 대선 토론을 우리가 걱정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대통령을 뽑는 거에 대한 토론회니까 이목은 집중되는 게 맞죠,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얘기지만 우리는
무슨 뭐 대선 토론회다, 뭐 공매도다, 뭐다 이런 얘기 자체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주식시장의 차트에는 모든 게 녹아 있다라고 보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CPI가 내일인데 9.11이에요. 또 해피림은 9월 11일이에요. 요 CPI 눈치 보는 거 같고, 요 정도 CPI면 물가 잡히는 거 맞아요. 그리고 PPI도 CPI가 저렇게 떨어져서 나오면 PPI도 당연히 얼추 비슷하게 떨어져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FOMC 전에 나오는 지표들은 분명히 긍정이에요. 요대로만 나오면.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수정치가 나오고 하는 요런 것들과 숫자가 약한 것을 가지고 뭐 이런저런 기사 나오는 것이 결국은 변동성 요인이고, 이것도 결국은 FOMC 지나면 되는데, 금요일 날 미스터 진단에서도 이건 진행자가 질문이 들어왔었어요. 0.5냐, 0.25냐 이거 얘기할 때 나는 내 의견을 계속 얘기해 주는데,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0.5를 인하해 버리면 그게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아마 내가 봤을 때는 기사가 나오는 그게 그걸 일부러 유발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미 연준은 경기 침체 오고 있는데 금리 인하 타이밍을 놓쳤어. 막 그런 거 계속 압박을 하면은 0.5를 했다 치면 경기 침체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그냥 0.25 하고 또 다음에 또 할 거고 하면서 막, 그죠?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그런 식으로 움직여야 시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인다. 만약에 그게 아닐 경우에는 한 차례 쫙 빠지고 난 다음에 올라갈 때는 그때는 또 급반등이 나오겠죠? 왜냐면은 다시 부양을 하는 거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라는 거를 제외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쨌든 변동성이 나오되 그 변동성이 나오면서 지수가 밀린다. 그때가 강한 매수. 지금처럼 야곱야곱 그냥 추세 패턴대로 움직일 때는 박스권 대응. 이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신의 한 수 중에도 최고의 신의 한 수가 아마 맞을 겁니다라는 얘기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또 섹터별 종목 강세로 가는 게 맞죠? 그래서 오늘 장도 우리나라 섹터별 종목 강세인데, 지금 10시 54분으로 갈게요. 이게 아침에 시세판입니다. 9시 58분 시세판이거든요. 분명히 어제보다는 이 종목들 흐름이 나쁘지가 않죠.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시점이에요. 지금 현재 시점도 보다시피 이 섹터별로 뭐 괜찮죠, 여러분? 다만 이제 확 치고 가는 쪽은 결국은 제약주예요. 그 제약주에는 이번에는 녹십자가 들어와 있거든요.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은 제약주가 유한양행도 어제 한 11만 9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 한번 얘기해 봤었고요. 시가상위 제약주.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대웅제약인가가 좀 세게 올라갔어요. 오늘은 녹십자가 세게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지금 제약주는 정통 제약주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는데, 이 제약주가 추세가 상승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61선의 지지를 받고 움직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쭉 밀렸을 때 매수를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팍 치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동안에 치고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조정권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올라가려고 하면 힘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저점은 맞는데 이제 얘들이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는 힘이 들게 돼요. 그러면 변동성이 줄어들고 매수세가 확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은 강하죠. 반도체는 하방 경직성은 강해요, 지금. 그리고 요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녹십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61선 언저리로 밀리더니 갈 때 확 올라가잖아요. 대웅제약도 쭉 올라가다가 61선 언저리로 밀리다가 얘는 어제 양봉이 컸고요. 등.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유한양행은 들 빠졌기 때문에 얘가 그러니까 주도주죠. 이렇게 쭉 올라가는 추세에 지지권으로 오니까 지지에 탁 부딪히면 팍 하고 튀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주가가 우상향으로 가면서 21선, 61선의 지지를 바탕으로 움직일 때는 쉽고,
대신 밀릴 때는 확 밀려버리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오늘장 삼성 SDI, LG 에너지 등 시가상위 2차 전지는 약세를 주거나 혼조거든요. 이것은 이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추세를 돌파했지 않습니까? 한번 반등이 나오고 눌리는 거예요. 이렇게 눌리는 타이밍을 매수 기회로 삼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음봉이 크게 나올 때는 조금만, 대신 이제 요렇게 하고 내일 양봉 나오면 그때는 강하게. 중요한 거는 조금 살 거냐 강하게 살 거냐, 결국은 살 거냐죠. 삼성 SDI, LG 에너지는 그간의 상승을 하고 지금 눌리고 있는 거예요. LG 에너지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났으면 제약주하고 비슷한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LG 에너지하고 삼성 SDI 약한데 요게 지금 매수 기회를 주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하고 이쪽은 전저점 원저리로 밀려서 아까 삼성전자와 같이 이런 거는 차트가 밑으로 쳐져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확 들어올 때는 세게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옆으로 길 확률이 높아요 등. 앤드 전력 설비도 서서히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등. 오늘장 이런저런 요인으로 그런저런 흐름이 나오는데 섹터별 종목들 강세가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시장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녹아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변동성 요인이 여전히 시장에 살아있다는 점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설명해 주셨고요. 그리고 반도체는 조정 구간, 그리고 2차 전지는 어떤 기회를 주고 있는 종목들, 또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강한 흐름들, 아까 말씀해 주신 녹십자는 지금 장중 고점으로 12%까지 상승폭을 키워나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통 제약주의 순환매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 알아봤습니다. 오늘 투자 전략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342 돌파 339인데요. 아마 340을 오늘은 깰 확률은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야 좋죠, 여러분. 그래, 오늘 하나이글스 이겨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342 돌파, 339 지지 체크 놓고,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좀 얘기 좀 해드릴게요. 참 방송 이런저런 얘기 진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줄기차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종목이 얘기하는 게 2차 전지하고 제약주 참 얘기 좀 많이 좀 했어요. 근데 제약주는요, 진짜 이 몇 개 좋은 주식은 흐름이 좋아요. 그리고 추세 패턴 중요성 3로 얘기하면서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해 드려 볼게요. 한두 번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까 그걸로 다시 돌아가면 추석 전에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이게 나스닥 시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추석 연휴가 3일이 있는데 하필이면은 우리나라가 연휴로 들어가는 타이밍이 미국 시장이 양호할 수 있는 타이밍에 걸려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연휴로 들어가 있는데 미국이 양호하게 움직이면서 만약에 19,200, 19,250 구간으로 올라갔다 칠게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가 연휴가 끝나려고 하는 타이밍에는 다시 눌리는 타이밍에 걸리거든요. 이 미국이. 그러니까 참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신고가형이나 고점에 있는 주식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저점에 처박혀 있는 게 나을 수 있다라고 계속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어쨌든 뭐 좌우당간 미국의 특히 나스닥 시장이 전 세계 증시를 이끌어가는 바로미터니까 나스닥이 한풀 꺾인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때문에. 반도체는 뭐 그렇다 쳐도 제약주나 2차 전지, 그리고 나중에 순환매가 나올 뭐 AI나 뭐 이런 거, 그리고 오늘 전고체 관련 개별주들도 움직이려고 했거든요. 뭐 그런 거 저런 거 가지고 명절 전후 해서 일단은 한번 좀 잘 대응해 보시라는, 자, 요런 말씀 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 전까지는 괜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고점 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또 잘 주의하면서 잘 대응해봐야 되겠습니다. 추세 패턴의 중요성 3였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 이종목 전문가였습니다.